작년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 계속 보는 애들. 지금도 들어와서 가끔 보더라, 그 친구가. 지금 고2인데 선생님이 옛날에 만들어놨던 고2 거랑 고1 거 들어와서 틈틈이 보더라고, 필요하면. 너희들도 틈틈이 봐. 선행으로 해봐. 선생님 영상 중에 찾아서 봐봐. 자, 봅시다. 오늘 진도 나갈게요. 저기 개념북에다가 너희가 이거를 빈칸 채우기를 해야 돼. 그래서 설명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를 잘 따라서 적거나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는 게 사실 좋기는 한데 선생님이 필기할 때 너희가 같이 필기하는 게 집중에 방해되지 않으면 같이 필기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필기하다가 설명을 못 듣겠다 싶으면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나중에 필기는 따로 하시고. 자, 오늘 1단원 실수와 계산. 보통 중간고사 시험법이다라고 하면 이 인수분해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2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조금 더 들어가면 활용까지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혹은 많이 나가면 활용까지 아니면 뭐 근해 공식에 끊거나 아니면 2차 방정식 기본 풀이 그리고 적게 나가면 인수분해까지 그 정도가 일반적인 중간고사 시험 범위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는 우리가 4월 초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너희 방학 때 어떻게 진도 나갔는지 알죠? 한 단원이 일주일에 끝났어. 2번 수업에 보통. 근데 이제는 한 달 동안에 2단원 나갈 거거든. 2단원 반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 줄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내신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특히 내 기억에는 너희가 1단원 취약했던 애들 되게 많거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해. 혜인아 집중 잘해야 돼. 그 손에 그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으시고요. 자, 봅시다. 너희 이거 마타 개념북 요거는 3학년 전체 과정 들어가 있어서 3학년 1학기 거, 3학년 2학기 거 내용 잘 정리해 놓으시고 특히 너희가 고등학교 가면 분명히 3학년 거 찾아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개념북은 올해 끝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잘 정리해 놨다가. 자, 실수 보자. 오늘 제곱근과 실수. 자, 제곱근 뭐였는지 기억나니? 제곱근. 기억이 안 나. 자, 제곱근이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제곱근에서 근이라는 거는 뭐랑 같은 말이야? 해잖아, 해. 그죠? 방정식의 해. 자,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라는 것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자,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x제곱이 a가 된 거지. 그럼 x제곱을 a라고 했을 때 그때의 누구를 제곱근이라 하냐? x를 a라는 수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얘가 이제 제곱근의 정의였는데 자,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어떤 또 다른 a가 된다.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 예를 들어서 x를 제곱해서 4가 된다. 그럼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x는 4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x는 4의 제곱근인데 그러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가 있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풀어주면 x의 해를 구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플러스 2를 뭔 제곱근이라 부르지?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것을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던 건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지금 x제곱이 4다라고 했을 때는 x가 뿔마이니까 양의 제곱근 하나, 음의 제곱근 하나 나오고 그럼 만약에 x제곱이 25분의 16이다. 그러면은 얘는 제곱근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얘도 양의 제곱근 하나, 음의 제곱근 하나 나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얘는 결국에는
25분의 16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몇 가지만 다 기억이 날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너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느냐,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분의 16이 되느냐, 그 어떤 수를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수들이 있었고 못 찾는 수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x는 몇 개 나와? x는 0 한 개지.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0의 제곱근은 0의 제곱근은 0 하나가 나오는 거네. 자, 지금까지 양수 25분의 16, 양수 4. 그것의 제곱근은 뿔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0이라는 수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죠. 그럼 0의 제곱근은 0 하나가 나온다.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 존재해 안 해? 없죠? 중3 때까지는 없다고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중에 허수라고 배워. 실제로 없기는 한데 있다고 가정하고 배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수. 결국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없는 거죠. 얘는 없다. 음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제곱근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있냐면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일 때만 제곱근이 존재하고 음수이면 제곱근이 없다. 자, 그러면서 양수의 제곱근은 2개가 나오고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결국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제곱근의 개수는 2개이거나 1개이거나 빤개이거나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 양수의 제곱근은 2개,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1개 나올 거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때도 너희가 이거는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2개가 나오는데 2개가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 제곱근 표현.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너희가 실제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결국 무슨 기호 써서 나타냈었지? 모른 척 하지 말고 알면 대답해. 루트라는 기호를 썼잖아. 그래서 얘는 어쨌든 5라는 수는 양수니까 양수에 대한 제곱근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2개 있을 건데 어떤 수 제곱해서 5가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5라는 숫자에다가 우리는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그냥 표현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기호 자체가 바로 제곱근의 기호다. 그래서 이 루트라는 이 기호는 얘는 읽을 때 루트라고 읽기도 하지만 얘는 제곱근이라고 읽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라는 기호 자체가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5의 제곱근 그러니까 5의 양의 제곱근 5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 그 다음에 5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승주야 지금 그 개념북으로 수업 중인 거고 앞부분 지금 계속 녹화 중이었으니까 못 들은 건 나중에 찾아봐라. 선생님, 그 선생님이 주신 파일이 있으잖아요. 그게 양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아직도 인쇄를 못 했거든요. 내가 양을 많이 줬어? 오늘 수업하는 분량만 줬는데? 23쪽 분량을 주셨던데요. 그게 많은 게 아니지. 그래서 예? 예? 아, 그래? 이거 다 아직도 인쇄를 못 해가지고. 아, 진도 전체 다 해서 23쪽 분량이라는 거야? 네? 아니요, 전체 다 하면 한 50쪽 돼요. 그렇게 많이 줬다고? 한 40쪽 되던데요?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잘. 어, 아닌데 내가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오늘 아니, 진도만 오늘 해서 열 몇 네. 페이지래.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그럼 수업 먼저 들어.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수인지 제곱근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런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 있는 이수가 어쨌거나 양수인 애들은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얘가 양수가 아니라 어차피 0이면 0에 대한 제곱근은 어차피 0이니까 굳이 이런 루트라는 표현이 필요하지 않고 양수들 중에서 이렇게 5나 뭐 7이나 10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수가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저기 있는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법을 여기 정의를 내렸어요. 제곱근 표현. 여기 그래서 모든 양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고 모든 양수의 제곱근에는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두 개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 양수 A의 제곱근을 우리는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자, 그래서 얘를 루트라고 읽고 읽을 때는 보통 루트라고 읽고 루트랑 같은 표현이 제곱근인 거야.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있죠. 근호라고도 읽어요. 근호. 자, 그래서 얘를 표현해 보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자, A가 지금 어떤 수 조건이냐면 양수라는 기본 조건이야. 자, 그럼 양수면 이 양수에 대한 제곱근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럼 결국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어떤 걸 제곱해서 A가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X는 A의 제곱근이다라는 말이랑 같은 표현인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시험 문제 1번으로 이게 되게 많이 나와. X는 A의 제곱근을 표현한 것으로 맞은 것은 X는 A의 제곱근을 표현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이면 이것 또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 X는 A의 제곱근으로 올바른 표현인 것은 하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X는 7의 제곱근. 자, 7의 제곱근이다라는 표현법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하면 너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 제곱해서 7이 된다라는 방정식 하나. 혹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 표현을 찾으면 되고 만약에 x는 루트 7만 나왔어. 물론 루트 7이라는 것은 7의 제곱근인 건 맞는데 x는 7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써져 있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야. 자, 그래서 누구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써져 있는 건 되지 않아. 물론 x가 마이너스 루트 7이다 해도 얘는 틀린 말이야. 그래서 x는 7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항상 얘 또는 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제곱근 표현까지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 표현도 아셔야죠. 이게 이제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데 누구의 제곱근과 그 다음에 제곱근 누구의 정확한 차이. 자, A의 제곱근은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예. 자, 그런데 제곱근 A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곱근이라는 게 루트랑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얘는 루트 A를 의미해서 이 표현은 그냥 루트 A 플러스인 제곱근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근 A면 루트 A. 이거 표현 정확하게 기억해 둘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의 제곱근이다. 자, 7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맞지만 제곱근 7이다. 제곱근 7이다라고 하면 그냥 루트 7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16의 제곱근이다. 자, 16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 제곱해서 16 되는 수 아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로 써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제곱근 16이다 라고 하면 얘는 4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고 그렇다면 이제 완전 제곱수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가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완전 제곱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제곱수라는 말이 있거든. 그 차이를 조금 아시고 나중에 서술형에서 나왔을 때 표현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자, 완전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연수를 제곱한 수만 얘기해. 자연수를 제곱한 수, 그러니까 완전 제곱수는 1, 4, 9, 16, 25, 36 이런 수들이 완전 제곱수야. 자, 그런데 그냥 제곱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어떤 수를 제곱한 거야. 얘는 그냥 어떤 수. 어떤 수를 제곱을 한 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5분의 16과 같은 것도 제곱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를 그냥 제곱해 놓은 수가 그냥 제곱수. 완전 제곱수는 자연수를 제곱한 수. 두 개 차이가 약간 있어. 혹은 뭐 0.01. 자, 이것도 0.1을 제곱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제곱수가 돼요. 물론 당연히 완전 제곱수인 4. 나 25 이런 것도 다 제곱수라고 말해. 그냥 임의의 어떤 수를 제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차별을 두자면 제곱수라는 건 가장 포괄적인 거고 그 안에 완전 제곱수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런 완전 제곱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자, 근호 안의 수가 완전 제곱수다. 자, 근호 안의 수가 완전 제곱수라고 하면 얘는 항상 결과값이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2번 답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수의 루트를 씌우면 항상 자연수로 표현이 되는데 되게 당연한 것이 너희가 이제 위에서 아까 완전 제곱수는 1, 4, 9, 16, 25, 36 그러면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루트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곱근 1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1 되는 수는 어차피 1 하나니까 얘는 1. 그 다음에 루트 4. 근호 안에 완전 제곱수 있을 때 그럼 얘는 제곱근 그냥 4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제곱해서 4 되는 수는 양의 제곱근 중에서 2 양의 제곱근 2니까 얘는 2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근호 안에 완전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은 항상 자연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완전 제곱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제곱수 0.01 루트 0.01 얘는 완전 제곱수는 아니지만 제곱수죠. 근데 이제 0.01이라고 하는 것은 0.1을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도 다른 말 한국말 얘 말로 쓰면 제곱근 0.01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0.01이 되는 것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 표현한 게 제곱근 0.01. 그래서 얘는 0.1 이렇게 표현은 된다. 근데 차이는 이거야. 얘는 결과가 자연수 나오고 얘는 그냥 제곱수니까 결과가 자연수는 아니야. 그 차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수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제곱수라는 용어를 너희가 알아야 나중에 서술형에서 구별해서 쓸 수 있어서 요거 좀 자세히 얘기했고 자, 완전 제곱수랑 관련된 거는 여기 예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요거 우리 개념북 3쪽에 보시면 얘 연습까지 하고 나서 빨리 찾는 거. 자, 헷갈리기 쉬운 제곱근 개념 바로 알기. 첫 번째, 16의 제곱근이다. 라 그러면 뭐니? 16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와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제곱근 16이면 얘는 4지. 자, 그럼 이제 루트 16의 제곱근이다. 자, 루트 16의 제곱근인데 얘들아 루트 16은 뭐랑 같은 수야? 4.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4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4의 제곱근이면 뭐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그럼 제곱근 루트 16은? 얘는 제곱근 루트 16이면 제곱근 4를 얘기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요. 2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 제곱근 2면 루트 2 이것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의 제곱근과 제곱근 무엇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수까지 알아봤으면 이제 제곱근 응용 문제 확인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 우리 그 개념북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번. 자, 제곱수 응용. 자, 이거 많이 했던 기억이 날 텐데. 자, 많이 했던 기억이 날 텐데. 자, 요런 문제들 풀 때 이제 너희가 내신을 준비해야 되니까 약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식화해서 알려줄게요. 자, 우선은 지금 이런 거.
1번과 2번처럼 나와 있는 것들, 자, 1번과 2번처럼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풀이하는 방식을 먼저 볼 건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제곱수,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찾는 건데,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연수 말고 그냥 자연수 찾는 걸로 바꿔서 좀 많이 찾아볼게요. 자연수 찾기로 바꿔볼게. 자, 그러면은 크기 순서대로 여러 개를 찾아볼 건데 우선 1번부터 옆에다가 적을게요. 자, 루트 168x. 자, 168을 너희가 루트 168에다가 x를 곱해서 얘가 자연수가 된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수가 무슨 수여야 돼? 완전 제곱수. 자, 너희가 서술형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라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168x가 완전 제곱수여야 된다. 자, 그런데 완전 제곱수들의 특징이 뭐였을까? 완전 제곱수들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갖죠? 지수가 짝수예요. 자, 만약에 4, 이 완전 제곱수, 지수 짝수인 거, 16,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 짝수, 그 다음 뭐 100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5의 제곱, 지수가 다 짝수로 이루어져 있어. 얘는 완전 제곱수의 특징이 지수가 다 짝수이기 때문에 먼저 168을 소인수분해할 거다. 자,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4로 나눌게. 소수는 아니지만 이렇게도 되니까 76. 그럼 얘가 2의 3승 3,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168이. 거기에다 내가 x를 곱해서 완전 제곱수가 되게끔 할 건데 얘들아 공식이다.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지수가 얘네들 다 홀수지. 그치? 지수가 다 홀수이면 우선은 이거 빨리 찾는 공식이야. x가 될 수 있는 수는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 하나씩 무조건 다 곱해. 그리고 옆에다가 뭐 하면 되냐면 k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k는 자연수예요. 자, 이렇게 너희가 문제 풀 때 그냥 얘로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문제는 다 맞거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수가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애들이 모조리 다 지수가 짝수여야 돼. 그럼 지수를 짝수로 맞추기 위해서는 지수가 홀수인 애들은 최소한 하나씩은 곱해야 되니까 2, 3, 7 하나씩은 곱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지수가 짝수인 건 얼마든지 곱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k제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작은 x는 2 곱하기 3 곱하기 7 먼저 해보면 이 얼마지? 42인가? 아까 168 소인수분해 했을 때 저거 맞았니? 맞네. 42, 84. 아닌데? 40, 맞다. 자, 그럼 얘가 40이면 결국에 x라는 것은 42 곱하기 k제곱인데 k가 자연수라 그러면 k는 1부터 하나씩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x가 될 수 있는 수들은 42 곱하기 1의 제곱, 42 곱하기 2의 제곱, 42 곱하기 3의 제곱, 42 곱하기 4의 제곱 이런 수들이 다 된다고. 그래서 우선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연수부터 순차적으로 몇 개를 구하시오. 혹은 뭐 2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혹은 3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너희가 이 식을 딱 세워놓고 그래 놓고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돼.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자, 그 옆에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 루트 180x 2번. 자, 그럼 루트 180x도 마찬가지.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이면 얼른 180 소인수분해 하시고요. 자, 180 소인수분해 하면 이거 어차피 제곱수로 나눠도 되니까 이렇게 나눌게. 이렇게 나누면 2의 제곱, 3의 제곱, 5다. 자, 그럼 이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에다가 x 곱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반드시 곱해야 되는 거 뭐지? 5. 그리고 곱하기 k제곱이라고요. 자, k는 자연수. 너 그냥 이렇게 항상 풀면 돼. 이게 공식이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는
순서대로 제일 작은 수부터. K가 1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봄이나 칠판 보세요.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3의 제곱. 그냥 이렇게 쭉 쓰면 돼. 이렇게. 쭉쭉쭉 다 된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이게 되는 자연수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를 모두 다 구하시오 하면은 이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는 얘 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맞아? 그리고 얘가 5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면 세 자리 자연수 되지. 그 다음 거 나오면.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얘랑 얘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인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 곱하기 관련된 거는 뭐 곱하기 제곱수, 뭐 곱하기 k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서 너희가 찾아주면 안 틀릴 거다. 이렇게 찾으면. 자, 됐고. 자, 곱하기랑 이제 똑같이 나눗셈도 마찬가지거든. 이제 뭐 3, 4, 5번 이런 것도 쭉 한번 볼 건데. 자, 3번에 그럼 이제 x분의 루트 x분의 500이다. 자, x분의 500도 마찬가지.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 자, 자연수가 되는 거 찾아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할게. 3번. 루트 x분의 500. 자, 얘도 자연수가 되는 거 찾을 건데 자연수가 되는 거 하나만 찾지 않고 얘도 모두 찾아볼게요. 자, 얘도 원리는 같아. 자, 우선 500을 얼른 소인수분해하면 얘가 100에다가 5 곱한 거니까 2의 제곱이 오케이. 그럼 500 소인수분해하면 아마도 2의 제곱에 5의 3제곱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누는 거야, x로. 자, x로 나눠서 완전 제곱수 되게 하려면 여기서 누구 없애야 돼? 왜냐하면 x는 이미 2의 제곱은 어차피 짝수니까 이 중에 5 하나 없애면 되죠? 그럼 여기서도 x가 될 수 있는 것은 5 곱하기 어떤 거의 제곱인데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없앨 거 하나 찾은 다음에 누구의 제곱인데 이때는 k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이 수가 뭐여야 되냐면 얘네들의 약수여야 돼요. 약수. 자, 그래서 얘가 약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5는 들어가니까 5는 x에는 무조건 5가 들어가니까 x에다가 5를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약분을 먼저 시켜.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그냥 쓸게. 자, 이렇게 했을 때 5는 하나 약분돼서 얘는 5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는 k제곱은 얘네들의 약수여야 돼. 그러니까 제곱수. 그럼 여기서 k제곱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얘가 될 수 있죠. 2의 제곱. 혹은 5의 제곱이 될 수 있고 혹은 얘네들 곱한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때 k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2의 제곱이거나 5의 제곱이거나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k제곱이 될 수 있는 애들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왜냐하면 제곱수는 없애도 어차피 제곱수니까. 이렇게. 자, 그러므로 얘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x를 다 찾으시오 하면 x는 우선 5 하나만 있어도 되고 5 곱하기 2의 제곱이어도 되고요. 5 곱하기 5의 제곱이어도 되고 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어도 된다고. 이 k제곱을 하나씩 쓴 거야. 5 하나여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은 x를 구하는 것만 찾으면 문제 되게 쉬운데 가장 작은 x가 아니라 모두 구하시오 혹은 두 자리 자연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4번도 해볼게. 지금 시간 있을 때 너희가 설명을 많이 들어. 근데 설명을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 자, 4번도 그럼 루트 x분의 96이 자연수가 되는 x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자, 96 소인수분해하면 뭐지?
36에다 3 아니야. 뭘 곱해? 96. 4로 나눌까? 4, 2, 8, 4, 4, 16, 4, 6, 24. 그럼 얘가 2의 5승의 3이네. 2의 5승 곱하기 3. 그럼 결국에 얘 또한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x에 반드시 곱해야 되는 수 뭐예요? x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2가 5개 있고 3이 1개 있어. 얘도 홀수개고 얘도 홀수개지. 그러니까 얘는 2하고 3을 하나씩 약분을 시켜야 돼. 무조건. 그리고 어떤 수의 제곱 이런 형태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식에다 넣으면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k제곱 꼴이어야 한다. 그럼 지금 얘는 2는 하나 약분돼서 얘는 2의 4승 되고 3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므로 결국에 x가 될 수 있는 수 쭉 써볼게요. x는 자, 2 곱하기 3 그냥 곱해서 쓸게. 6 하나. 그 다음에 이제 k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의 약수. 그런데 이제 이것의 제곱수 중에여야 되니까 2의 4제곱을 쪼개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에 k제곱은 2의 제곱 하나만 약분해도 되고 아니면 다 약분시켜도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6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요거? 찾는 거? 예준아 졸려?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5번하고 6번은 여기다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쉬우니까. 자, 더해서 되는 거. 자, 5번 109에다가 x 더해서 완전 제곱수 돼야 돼. 너희가 완전 제곱수는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어느 정도는 10의 제곱 100, 11의 제곱 얼마냐? 121. 그 다음에 12의 제곱 144, 13제곱 169, 14제곱 196, 15제곱 225, 16, 256, 17, 289, 18, 324. 몇 가지? 19제곱 361까지는 외워둘게요. 외울 게 너무 많아? 자주 나오는 제곱수는 알아두면 좋은데.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여기다가 더해서 이게 되는 거래요. 자, 여기서 만약에 너희가 덧셈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수 보면 안 돼. x는 음수일 수도 있거든, 원래.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09보다 큰 수, 109보다 큰 수니까 뭐냐? 109보다 큰 제곱수 나오면 121이 되는 거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121이 될 때 가장 작은 제곱수 찾는 걸로 해볼게요. 그럼 얘는 12 아니니? 왜 나한테 13이라 그랬어? 자, 그럼 이제 6번은 얘가 지금 36이니까 36에다가 36보다 이제 더 큰 제곱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뭐야? 36보다 더 큰 제곱수 중에 작은 거 49. 그럼 얘가 이제 49가 되려면 얘는 13이면 되죠. 이거 할 수 있겠어? 제곱수 응용? 진짜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문제 풀 시간 잠깐 좀 줄게요. 잠깐만. 자, 그럼 이제 제곱근 성질로 나갈게. 개념북 3쪽으로 갈게요. 자, 제곱근의 성질. 이걸 예시가 잠깐만 지나가네. 자, 제곱근 성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냥 이어서 갈게.
자, 여기 우선 1번하고 2번 정리를 먼저 해볼 건데 문제에서 요 조건이 붙어 있는 이유는 알지? 너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어떤 A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 A의 제곱근이다라고 했을 때 A의 제곱근이 존재하려면 이 A라는 수는 플러스이거나 0이어야 돼. 음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A라는 값을 0 이상이라는 제한을 준 거고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의 제곱근과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제곱을 해보자는 거야. 1번과 2번의 표현은.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구할 때 얘가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다시 제곱해버리면 얘가 되는 거겠지? A가. 그렇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다시 A가 되는 거. 이렇게 그냥 A. 그래서 지금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제곱해봐 A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다시 이 안에 걸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음수를 제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이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 근데 이제 3번하고 4번을 풀 때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요런 거랑 요런 거는 지금 결국에는 제곱이 먼저냐 제곱근이 먼저냐 그 차이 같은데 얘는 A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아까 누구의 제곱근과 제곱근 누구가 다르다 그랬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곱근 A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제곱근 마이너스 A 제곱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 A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A를 제곱한 수인데 그럼 이것의 제곱근이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곱근 A 제곱이라고 하면 음수인 제곱근 말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도 그냥 A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제곱근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제곱근 마이너스 A의 제곱도 보면 얘도 계산해 보면 얘는 그냥 A제곱이랑 똑같잖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곱근 A제곱이면 A의 제곱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A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제곱근 이거니까 양의 제곱근 A만 나오게 되는 거죠. 결론은 이렇죠. 자, 근데 이제 결론은 이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얘를 좀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 중에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면 얘네들이 지워지면서 뭐가 생기는 걸 봐야 되냐면 이제 너희가 서술형 대비를 해야 하니까 자 얘가 지워지면서 절대값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얘는 루트 A 제곱이 있으면 얘가 지워지면서 절대값 A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절대값이라는 게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 것과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인 거랑 상관없이 결론은 양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양수면 양수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안에 있는 게 음수면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고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A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얘도 제곱이랑 루트 만나서 지워지는데 결국 얘도 절대값이 생기죠. 자, 절대값이 생기는데 이 안에 있는 수가 현재 음수니까 음수의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양수가 나와야 돼서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A면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근 성질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다 A 계산돼서 심플해 보이지만 너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안에 있는 것의 부호를 잘 따져가면서 연산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한 게 이제 여기 있는 5번째 개념이 되는 거고 즉 루트 A제곱이 있을 때 결국에 얘를 계산하는 방법 제곱 루트 없애면서 절대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절대값에 따라서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으로 나눴을 때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그대로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데 이게 말이 좀 헷갈리면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양수부호 붙인다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음수부호 붙인다라고 생각해. 양수는 붙여서 그냥 생략된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제곱근 계산 한번 해보고 간단한 제곱근 계산 한번 해보고 이제 조금 응용된 제곱근 성질 응용 문제들 한번 가볼게. 자, 밑에 문제 루트 a 제곱, 루트 2의 제곱.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결국에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죠. 자, 2의 제곱근. 자, 2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결국에 얘네들 제곱하면 2가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얘는 2, 얘도 2. 결론은 그런데 그냥 얘가 제곱근에다가 제곱했으니까 얘네들 만나서 사라진다 보시면 되고 얘랑 얘도 만나서 사라지는데 음수는 제곱돼서 플러스 됐다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3번과 4번은 얘네들 지워지지만 2는 양수니까 양수부호 그대로 2.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지워지는데 절대값 씌워지죠. 그러니까 얘도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절대값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 항상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좀 덜 헷갈려. 자, 그 다음에 5번 얘도 마찬가지 제곱이랑 루트 지워지면서 얘를 절대값으로 씌워보면 절대값 a인데 a 자체가 양수죠. 자, a 자체가 양수면은 요거 양수부호 그대로 붙여서 플러스 a. 근데 플러스 a는 그냥 a니까 a로 쓸게요. 두 번째 것도 이거 제곱 루트 사라지면서 절대값 붙이시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a인데 자, 절대값 마이너스 a. 근데 이 안에 있는 수가 지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음수죠. 자, 안에 있는 수의 부호가 음수면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붙여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절대값 괄호를 풀어줄 때 이 부호를 붙여서 풀어주는 거. 그래서 결론은 a가 되겠지. 자, 6번은 지금 얘도 마찬가지 제곱이랑 루트 지우면서 얘가 절대값 씌워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그냥 미리 얘부터 지울게. 얘 지우면서 절대값 먼저 씌워놓고 자, 그리고 나서 부호 따질게요. 얘가 지금 음수. 자, A가 음수. 자, A가 음수면은 얘가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두 번째 시 오른쪽 거 얘는 지금 양수죠. 자, 양수도 헷갈리지 말고 마이너스 이 양수부 그대로 붙여서 빼면 돼. 그냥 부호 먼저 따지고 그 부호 붙여서 빼고 나중에 부호 정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뿔만 만나면 마이너스니까. 자, 그 밑에 7번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 지워주면서 절대값 씌우시고. 그리고 나서 2보다 작은 수.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빼니까 얘는 결론이 음수 나오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달고 괄호 풀고. 그래서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지막 것도 자, 얘가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았었지? 문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제곱 루트 지우면서 절대값 2 빼기 A. 자, 그럴 때 지금 이 범위면 2에서 A를 빼는데 A가 2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2에서 2보다 작은 수 빼니까 얘는 그냥 양수지. 양수면 양수 그대로 붙이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2 빼기 A. 그러니까 부호 따지고 부호 붙여서 풀면 돼. 예준아, 너무 잘한 거 아니니? 자, 그럼 제곱근 성질 응용도 문제 풀어볼 건데, 여기. 자, 우선 단순 연산 한두 개? 여기서 골라서 해볼까? 20번에 뭐 해볼까? 이 중에 그냥 하나만 하자.
요거 해볼게요. 마지막 거 4번 제일 어려워 보이는 20번 문제. 자, 예. 너희가 이거 자꾸 헷갈리면 이거 없애고 제곱 루트 없애고 절대값 씌워. 그럼 첫 번째 거는 절대값 씌워서 나오니까 요거. 그냥 바로 보이면 해도 되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면 요렇게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루트 9분의 1. 루트 9분의 1은 얘도 엄밀히 말하면 루트 3분의 1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워주면서 절대값이 원래 붙는 건데 절대값 3분의 1은 그냥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로 쓰셔도 돼요. 그냥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것만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인 거고 이건 그냥 지워지고 10 나오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2분의 5의 원래 제곱인 거지. 루트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원래는 절대값 붙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양수니까. 자, 그럼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6이면 6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10 곱하기 2분의 5 나눗셈이니까 곱하기 5분의 2. 따라서 앞에 거 2, 뒤에 거 4. 계산하면 나오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제곱근 성질 응용 문제, 요런 거 이제 10쪽에 나와 있는 유형 8, 요런 거 풀 때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만 짚어주면, 자, 우선 요거 24번처럼 간단한 건데, 이거랑 이런 거 있을 때, 앞에 거는 어떤 거의 전체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지워지려면 어떤 거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려면 이 수 전체의 제곱이어야지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 전체의 제곱이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못 지워지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요. 얘는 제곱이 A에만 붙은 거야. 이렇게. 제곱이 A만 붙은 거니까 얘는 모양을 한번 바꿔줘야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3A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서 써줘야 돼. 그래서 식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놓고 푸셔야 되고요. 그럼 이거 제곱 루트 지워지면서 절대값 씌우시고. 자, 그리고 나서 부호 따질 거야. 자, 마이너스 3A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들 마이너스 3A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가 어떻게 플러스예요? A가 양수인데. 너희가 이거를 부호를 못 따지면 큰일 나. 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A는. 그 다음에 3A는 플러스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그대로 붙여. 괄호 풀고 그대로 쓰시는 거야. 절대값만 사라지면서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앞에 그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를 붙여도 근데 어차피 플러스 붙여봐야 마이너스니까 요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적당히 생략해. 그러면은 얘가 3A.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3A가 돼서 그냥 0이죠. 이게 아직까지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와 있는 식도 마찬가지고 까다로운 거 얘도 볼게요. 27번.
자, 27번 보시면 m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요거. 자, 이게 지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얘는 어떤 거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이거 지울 수 있지만 얘는 어떤 거의 제곱 아니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앞에 거는 지우면서 절대값 그냥 바로 씌우시고 뒤에 거는 식을 먼저 정리. 그럼 얘는 누구의 제곱인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2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이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제곱 루트 지우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절대값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생기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분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고. 그냥 이대로 쓸게. 자, 그럼 이제 부호 따질게요. n-4 양수야 음수야? m이 4보다 작은 수야. 4보다 작은 수에서 4 빼니까 얘는 음수. 그 다음에 요거 앞에 3은 어차피 곱하기니까 상관없고 2 빼기 m만 보면 되죠. 자, m은 2보다 큰 수. m은 2보다 큰 수니까 이것은 음수.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이고 얘도 마이너스 붙이고 그리고 이 앞에 플러스가 있어도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냅두고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 m 빼기 4 뒤에 거는 이거 분배해서 쓸게 얘는 그럼 얘는 6 빼기 3m 따라서 마이너스 m 더하기 4 마이너스 6 플러스 3m 그럼 계산했을 때 2m 마이너스 2 제곱근 성질 응용 문제는 100% 시험 나오니까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개념북으로 들어가 이거 해볼 수 있나? 자, 그러면은 어디 가냐면 4페이지로 가자. 개념북 4쪽. 시간이 있다 없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하고. 4쪽의 대소관계부터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마저 하고 하면 될 것 같다. 자, 제곱근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는 이제 이거 개념은 별거 아닌 게 그냥 이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2가 5보다 작을 때 루트 2랑 루트 5. 당연히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근 2고 얘는 제곱근 5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다.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근데 2가 5보다 작은데 내가 여기에다 제곱근에다가 음수를 붙여.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요 개념만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 그래서 그냥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말은 양수에 대한 제곱근이 2개가 나오니까 얘는 양수라는 제한을 둔 거고 그랬을 때 B가 더 큰 상황에서 양의 제곱근끼리는 당연히 큰 게 큰 거고 반대로 음의 제곱근끼리는 작은 게 큰 거가 되는 거죠. 얘가 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2번도 얘가 크면 이게 반대로 얘가 더 크다.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이제 요게 뭐 되게 당연한 건데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거 활용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루트 5. 루트 5라는 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에서
자, 루트 5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 가장 큰 수 제곱수를 찾으면 루트 4가 되죠. 완전 제곱수 중에. 그 다음에 루트 5보다 큰 것은 루트 9.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게 뭐 루트 16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거. 이런 식으로 너희가 루트 5라는 수가 루트 4랑 루트 9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루트 5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결국 루트 5는 2점 얼마 얼마의 수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 대수관계는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의 값을 갖는 걸 알아야 나중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까지 활용.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한 문제 하나만 보고 갑시다. 책에서. 아까 보던 거 뒤에. 대수관계 쉬우니까 걔는 넘어가고. 13쪽에. 자, 40번 문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자,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xx라고 할 때. 자, 결국에는 이 표현이 이 뜻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다가 되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너희가 문제에서 숫자를 넣어보면 되거든. 만약에 x가 1일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x가 만약에 1일 때 그럼 결국에는 x1이라는 표현은 루트 1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얘기하는 거. 근데 루트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이니까 1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하나지. 따라서 x1은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그러면은 x2는 루트 2 이하의 자연수 개수인데 루트 2라고 하는 수는 루트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으니까 결국에는 얘 양쪽에 있는 제곱수랑 제곱수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다 어쨌거나 하나겠지. 왜냐하면 루트 4는 2가 되는 첫 번째 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x2도 1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그런 방식이라면 x3은 얼마겠니? x3도 루트 3이니까 루트 3도 얘랑 얘 사이지. 그럼 얘도 1이겠지. 그럼 이제 x4는 얘가 되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3이 되는 숫자는 언제 나오겠니? x9에서 나오지. 그지? 자, 그러면은 x9부터 3이 되니까 이 사이는 다 2가 된다는 거다. x4부터 x8까지가 다 2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아셔야 마지막에 있는 42번을 너희가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얘가 다 2고 얘가 3 되는 거. 그럼 이제 4가 되는 게 언제야? 16일 때. 딱 16이 됐을 때 4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 바뀌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 어렵지 않죠? x200은 그럼 x200을 구하라 그러면 200 사이에 있는 200 그러니까 루트 200의 양쪽에 있는 제곱수 찾으면 되지. 뭐 있어? 작은 거. 루트 196. 그러니까 왜 그랬잖아 아까. 이런 거. 루트 196보다 루트 200이 크고 그 다음에 루트 225 사이. 근데 196이 14니까 결국에는 x200은 14라는 거죠? 그죠? 지울게. 그럼 x10은 얘는 10다 x10. 얘는 루트 9랑 얘는 루트 9랑 루트 16 사이죠? 그러니까 루트 9가 3이니까 x10은 3. 자꾸 이거를 써주는 이유가 서술형 대비하는 거다. 너희가. 서술형 나왔을 때 이런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이어서 설명 쭉 해도 되지. 쭉 하고 끝낼게요. 오늘 막 다 나가진 않고 저기까지만 나가자. 48번까지만 나가자.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야. 사 쪽에 있는 개념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표 정리하면서 위에 개념까지 설명할게.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표. 자, 우리가 유리수. 어떤 걸 유리수라고 부르지? 유리수는 뭐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있으면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도 있겠네? 자, 그럼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있니?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파이 3.14 뭐 끝없이 가는 거. 이거 분수로 못 바꾸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인지 우리가 너희가 아는 선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루트 2나 루트 3 같은 거는 대략 1과 2 사이니까 1점 얼마 얼마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반복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수들, 자, 이런 수들은 분수를 표현할 수 없는 대표적인 숫자들인데 이런 수들을 너희가 뭐라고 배웠니? 무리수라고 배웠죠? 자, 그러니까 무리수랑 유리수는 절대 같은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그럼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에는 너희는 중학교 때 두 가지를 배웠다.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정수랑 그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정수는 꼭 분수를 안 써도 되지만 분수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수들이 얘네들이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분수로만 표현할 수 있어. 얘는 분수로만. 그럼 분수로만 표현이 가능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분수는 다 소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소수로 바꿔보면 무슨 소수와 무슨 소수로 나눠져? 그치.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다는 아니죠. 분수를 바꿀 수 있는 순환소수. 자, 그러면은 분수로 못 바꾸는 무한소수를 어떤 게 있어? 순환하지 않은 비순환소수. 그 비순환소수가 뭐다? 얘가 되는 거죠. 이 무리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순환소수.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체를 소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순환소수랑 비순환소수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 무한소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얘네 두 개가 묶여서 소수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한소수라는 애가 순환소수도 있고 비순환소수도 있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고 비순환소수는 무리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죠. 뭐냐면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냐면 무한소수가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래서 무한소수라고 해서 다 무리수는 아닌 거죠. 그럼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또 틀리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무리수는 무한소수이다. 맞아, 틀려?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똑같았잖아. 무리수는 비순환 소수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무리수는 무한소수이다. 이거 안 헷갈리게 잘 기억해 두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부분 이것도 정리해보면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자, 양의 정수는 자연수랑 똑같고 등등.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유리수, 무리수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런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실수라고 불렀었죠. 요 개념만 알면 이제 되는데 결국에 여기 위에 9번 개념의 첫 번째 실수는 뭐랑 뭐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당연히 뭐야? 유리수랑 무리수겠지.
그리고 이 윗부분은 설명했고 거꾸로 다시 갈게요. 소수는 크게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나눠지는데 얘가 뭘까? 아, 이거겠네.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나눠지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랑 그 다음에 비순환소수. 그래서 유한과 순환을 묶어서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고 비순환소수를 무리수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것들 좀 볼 건데 오늘 거는 문제가 빡센 게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얘들아.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다른 예제들은 어려운 게 없어서